최근에 CD로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CD가 뭔지는 아세요?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CD 플레이어가 있는 집도 거의 없을 거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예전 노트북에 CD를 넣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 해 앨범이 몇 장이나 팔리고 있는지 아세요? 2023년도에 처음으로 연간 1억 장을 넘겼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4,953만 장이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이 여전히 그 동그란 CD가 들어있는 실물 앨범이에요. 실제로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 해 판매된 음반에서 CD만으로 1,900톤이 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몇천 톤 단위로 CD가 나올 만큼 실제로 엄청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CD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매년 1억 장씩 CD 앨범을 산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앨범을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CD에 담긴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 진짜 재밌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앨범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앨범에 있는 CD가 아니라 그 앨범을 사서 얻을 수 있는 응모권을 노리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예요. 요즘 아이들 팬사인회는 앨범을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응모를 받고 거기서 추첨을 통해 사인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거든요. 이거 복권 같은 거죠. 한 장을 사면 한 장 응모, 10장을 사면 10번 응모. 내가 앨범을 살수록 그 추첨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똑똑하면서 영악한 상술인 게 사인회 자체를 몇십만 원에 팔면 딱 사인회 하나에 참가할 인원에게만 단돈 몇십만 원만 버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작위 추첨이 되는 순간 팬 사인회를 가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앨범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몇백만 원을 지를 수 있는 헤비한 팬부터 한 장 사서 기적을 바라는 라이트 팬까지 모두 잠재 고객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건 몇 명한테 팔아서 몇 명이 추첨했는지 확인도 못하잖아요. 사행성이라고 그렇게 욕먹는 리니지 M도 자기 아이템 확률을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거조차 안 알려주니까 팬들 입장에선 그냥 될 때까지 지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사인회만 인질로 잡고 팔아서는 수익이 좀 아쉽잖아요. 사인회를 못 간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똑똑한 기획사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또 냈어요. 앨범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포토카드, 이걸 랜덤으로 등록한 거예요. 내 최애가 안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랑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뜰 때까지 계속 뽑아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아이돌 멤버의 전체 포토카드를 모으기도 하고요. 와, 이런 K가챠 시스템을 어떻게 앨범에 접목할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똑똑해요. 그렇게 뽑힌 카드가 얼마나 거래되는지 아세요? 이거 딱 3만 원짜리 앨범인데 인기 있는 건 한 장에 100만 원 넘게 팔려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어요. 미공포라고 미공개 포토카드의 줄임말인데 앨범을 판매하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닐 거잖아요. 그 판매처마다 서로 다른 독점 포토카드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럼 팬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다 모으기 위해선 앨범마다 다른 사이트들에서 모두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이 앨범이 팬들에게는 최소 세트 단위, 많게는 몇백 장씩 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게임사들은 지금 확률을 공개하는 게 의무거든요. 근데 이거 왜 앨범에는 적용이 안 될까요? 실제로 나라에도 이런 앨범 판매 문화가 좀 기형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202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토카드 끼워넣기 혐의로 SM, JYP, YG 그리고 하이브까지 나흘에 걸쳐서 연달아 현장조사를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포토카드를 만들어서 팬심을 이용한 사행성 상술이라고 지적하면서요. 사실상 정부도 이거 음반 판매가 아니라 뽑기 장사에 가깝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몇천 톤에 달하는 쓰레기 문제도 함께 지적됐었죠. 올해 5월에 홍대 입구역 근처에 어떤 보이그룹 앨범 수십 장이 박스채 놓여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포토카드랑 포스터만 딱 빼간 채로요. 위에는 무료 앨범 나눔이라고 적혀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 CD를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예전에 포켓몬빵 스티커 대란이었을 때 포켓몬 스티커만 빼고 빵을 버렸던 그거 보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 수천 톤에 달하는 CD 판매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이브의 플라스틱 배출량은요, 2019년도에 116톤에서 2023년도에 1400톤까지 12배가 늘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돈이 잘 벌리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 기획사도 슬슬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똑똑한 기획사가 다른 아이디어를 냈어요. 버려진 앨범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 문제라면 이제 앨범 자체를 굿즈처럼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예요.
되게 좋은 역발상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CD는 없고 포토카드랑 QR코드, NFC 카드 정도만 들어있는 그런 앨범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CD가 없는 앨범들도 음반으로 분류되는데요. 아마 음반 판매량이 2026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것,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음반 판매량이 여전히 음악 방송 같은데 순위를 매기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거예요. 이거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앨범을 사는 팬분들이 어리석다라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돌 팬이라고 생각을 해봐도요, 그냥 몇십만 원 정도 정가를 내고 사인회에 갈 수 있으면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누가 당첨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앨범을 사가면서 뽑기를 하고 싶겠어요. 기획사들도 K-팝이 잘 나간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으면요, 이런 시스템부터 먼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리니지 M이 아무리 구글 매출 1위를 엄청 오래 했었어도 리니지를 자랑스러운 K-게임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거 반복될수록 팬들은 어느 순간 이 문화 자체에 질려버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등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 와서 시스템을 바꾸는 건 진짜 늦었을 수도 있어요.